건강을 읽어주는 여자,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 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속 노화 실천법을 담고 있는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일 텐데요. 지금 무심코 하는 행동이 20년 후 나의 질병 목록이 되어 나타난다.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살펴보면 자연스러운 변동성과 돌아오기 위한 닷, 목표와 수단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써 있고요. 또 중용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건강 전략에 대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이모작을 위하여, 이렇게 프롤로그를 넘기고 나면 차례가 나오는데요. 4가지의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노화를 이해하고, 두 번째 효율적으로 먹기, 세 번째 제대로 움직이기, 네 번째 뇌 건강 지키기 순서입니다. 자, 파트 1. 노화 이해하기. 올해가 아니라 건강하게 초점을 맞춰라. 우리는 보통 노화라고 하면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느린 걸음걸이 같은 특징적인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사람마다 얼굴과 성격이 다르듯 노화의 속도나 정도는 천차만별로 나타나며, 여기에는 유전자뿐 아니라 유년기부터 누적된 삶의 방식, 환경 노출, 운까지도 영향을 준다. 80세가 되었을 때 젊은 성인과 비슷하게 활기찬 삶을 영위하느냐, 침상에 누워 시간을 보내느냐의 차이는 지금부터 내재 영양 관리에 달렸다. 100세 시대, 앞으로 남은 50년의 인생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노화와 그 현상의 결과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누가 노인인가? 숫자 나이는 의미가 없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고령화와 관련된 주제에 발표를 할 때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며 65세 이상이 현재 전체 인구의 몇 %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몇 분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발표의 도입으로는 썩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65세라는 숫자 나이에 기반한 통계는 많은 현상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인구라는 것은 마치 한국인처럼 광범위한 인구 집단일 뿐인데, 그것을 일반화, 범주화해서 현상의 추이를 잘못 이해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잘못 대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정 연령이나 생물학적 특성의 집단은 그들이 살아온 사회 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다르다. 65세 이상 인구로 새로이 편입되는 집단의 특성이 매년 변화하기 때문에 사실 65세 이상 인구의 특성 또한 매년 변할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비교적 건강 상태가 좋고 고등교육에 노출이 많은 50년대, 60년대생이 대규모로 65세 이상 인구 집단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집단이 더 건강하고 부유하며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도 뛰어난 것처럼 보인다. 2021년 여름에 발표된 2020 노인 실태 조사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실제로 관찰된다. 연간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베이비 부머 인구 집단이 빠르게 나이가 늘어가니 평균 노인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거늘 정부는 달라지는 노인 세대를 얘기하며 밝고 희망찬 미래를 그리고 있으니 실수를 금하기가 어렵다. 인구 집단에 들어있던 사람의 모습이 바뀐 것이 아니라 더 젊고 부유한 인구 집단이 노인 범주에 포함되었을 뿐인데, 집단의 평균값만 보니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굳이 해석하려 하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누가 노인인가? 태어난 날로부터 65년 또는 780개월이 지나면 노인으로 갑자기 분류되는 이 사회의 통념은 여러모로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결과로 벌어지는 일이 좋든 나쁘든 이렇게 분류하는 자체가 인종주의나 성차별처럼 연령주의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생물학적,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노인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먼저 생물학적으로 노인이란 노화에 따라 몸에 고장이 쌓이고 그 결과 사람이라는 시스템이 굴러가는 방식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조직 그리고 장기 수준에서 보면 근육 조직이나 지방 조직 같은 조직, 그리고 심장, 콩팥 같은 장기 수준에서 바라보면 한 사람 안에서 고장이 쌓이는 속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고장 정도를 개인 차원에서 모두 더해본다. 이렇게 더한 고장의 정도가 몸 전체의 시스템의 특성에 영향을 줄 정도여야 한다. 그것을 노인의학적으로 정의 내리면 노쇠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노쇠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노쇠 지수라는 것이 있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질병의 유무, 걷는 속도 등의 신체 기능,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 우울감의 유무 등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요소를 측정해 몸의 고장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100개 중 10개가 고장나면 노쇠 지수는 0.1이 되는 식이다. 나무 블럭으로 탑을 쌓는 보드게임 젠가를 생각해보자. 블록탑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어느 한계 지점이 존재하는데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한다면 나무 블럭 한두 개를 더 뺐을 때 무너질 수 있는 상태를 상당히 진행된 노쇠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태가 노쇠 지수로 대략 0.25 이상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서 기능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요소 4분의 3 정도의 이상 소견이 보이는 상태이다. 뇌재 역량이 정상 범위에서 25% 정도 깎여 나갔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다. 노쇠 지수가 0.25 정도가 되면 집안일이나 식사 준비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려워진다. 노인의학적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상태이며 사회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4등급 정도를 받고 국비 지원으로 요양보호사를 하루 3시간까지 쓸 수 있는 상태이다. 생물학적으로 좁은 의미의 노인은 이 정도부터 칭하는 것이 합당하다. 후반부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렇게 노쇠가 있는 분들을 통상적인 성인으로 간주하고 투약이나 시술이 이루어지면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의학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 범위를 좀 더 넓혀보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몸속 시스템에 노화에 따른 변화가 쌓여 삶의 방식이나 의학적인 돌봄에 있어 통상의 성인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사람까지도 노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년기에는 실컷 잘 먹으면 배가 나오기 쉽고 그 결과 대사 과잉이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양 플러스의 에너지 수치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노쇠 지수가 0.15에서 0.25에 도달하면 서서히 몸은 마이너스의 에너지 수지를 향하게 된다. 이 시점부터는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식욕이 이전 같지 않으며 근육은 줄고 힘이 자꾸 빠지는 등의 신체적 변화가 나타난다. 작은 병에 걸려도 회복이 잘 되지 않고 몸이 자꾸 고장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몸이 쉽사리 축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몸이 양의 에너지 수지에서 음의 에너지 수지로 바뀌어가는 시점을 예비 노인이라고 하면 좀 더 적확하겠지만 넓은 의미의 노인으로 정의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현 시점의 우리나라 인구에서는 72세에서 73세 정도에 해당한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들은 생애 주기에서 우리 몸이 생물학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시점이 34세, 60세, 78세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78세는
사람의 평균 노쇠 지수가 약 0.25가 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반면 150여 년 전 산업혁명 시대를 생각해보면 기아와 빈곤, 열악한 노동 환경과 위생을 고려했을 때 65세 시민의 노화 정도가 노쇠 지수 0.25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4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고혈압과 이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한 연령은 겨우 63세였다. 결국 생물학적, 의학적으로 숫자 나이보다 노화 정도나 노쇠 정도가 개개인의 미래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기준을 나이로 정하는 것만큼 의미 없는 일도 없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누가 노인인가? 40이 새로운 30, 50에서 60대는 신중년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헬스용 고무밴드를 잡아 늘린 것처럼 오른쪽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2005년 프랑스에 살고 있는 40세 여사는 향후 44.7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1952년에는 30세 여사가 44.7년을 더 살 수 있었다. 40이 새로운 30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는 10년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다. 신중년은 지금의 60대가 과거의 50대처럼 건강하고 사회적 활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기대 수명이 꾸준히 증가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강 수명도 늘어나면서 개개인의 생애 주기 자체가 늘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점점 교육에 사용하는 기간, 안정된 직장에 자리 잡는 연령, 첫 결혼 연령, 자가를 가지게 되는 연령 등이 모두 뒤로 밀리고 있다. 그런데 노인의 정의는 여전히 65세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65세에서 70세에 해당하는 인구 집단은 생물학적, 의학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점차 젊은 성인과 차이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도 점차 향상되었다. 최근 발표된 2020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74.1%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동안 여전히 고정된 노인 연령 기준 때문에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프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피부양 인구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기준 나이를 올리는 일은 여러 가지 돈 문제가 걸려있는 일이라 정부에서 손을 대기 어려워하는 안건이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의 세대 간 소득 이전 문제를 고려한다면 결국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 상향은 피할 수 없다. 워런 샌더슨 등은 건강 수명의 증가와 사회 구조의 꾸준한 변화를 고려할 때 기대 여명 15년이 되는 시점을 노인으로 정할 것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전향적 연령 기준이라고 한다. 현행의 65세의 기준처럼 지금까지의 살아온 기간을 돌아보는 후향적 연령 기준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노인의학적으로는 기대 여명이 15년 정도가 되면 노쇠 지수 0.15 정도이며 사회적 직업적 기능 수행에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거나 돌봄을 받을 필요성이 생기는 시점과도 비슷하니 상당히 의미가 있다. 결국 기대 여명이 15년이 되는 시점을 노인으로 정하면 노인에 준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인구 집단의 특성이 바뀌지 않게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65세에서 자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해 흥미로운 오류로는 65세 이상 인구에서의 강력 흉악 범죄 증가 같은 것이 있다. 강력 흉악 범죄를 저지를 만큼 신체적으로 중년에 가까운 65세 인구가 늘어나서 생기는 현상을 놓고 학자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설명을 붙인다. 또한 전향적 연령 기준 방법으로 노인의 기준만 제대로 바꿔도 노년 부양비가 낮아져 모두가 걱정하는 돌봄 대재앙을 예방할 수 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적절히 조정하는 일은 생물학적, 의학적, 사회적으로 모두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누가 노인인가?
생물학적, 의학적, 사회적 의미를 모두 종합해보면 2022년 시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는 노인 기준은 여성 73세, 남성 70세 정도가 될 것이고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72세로 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의 미래 기대 수명 증가 추이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50년경에는 이 기준이 77세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 집단의 평균이 이렇다는 이야기고 개인으로는 숫자 나이와 생물학적 노화 정도의 괴리가 점점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다. 꾸준히 내재 역량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은 90세에 가깝다 해도 젊은 성인과 비슷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시기다. 즉 경제적 부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노화 속도에도 양극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미래에는 숫자 나이보다는 사람의 내재 역량이 더 중요하게 되며 특히 노년기에는 내재 역량의 정도가 경제적 부를 넘어서는 가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만성 질환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내재 역량 관리는 이미 노쇠가 생기기 시작한 노년기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면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이루어지면 10년에서 15년치의 신체 기능 개선을 이뤄내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지금까지 생물학적, 의학적, 사회적 의미를 종합했을 때 노인의 정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